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연 끝판왕 정중영입니다. 수학원의 3개의 대단원 중에 우리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두 번째 삼각함수, 세 번째 수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의 개념 정리까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꼭 필요한 개념들만, 그리고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항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단원 조금 길고 힘들었을 거예요. 삼각함수를 정복하는 자가 수학원을 정복한다. 꼭 삼각함수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분명히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삼각함수의 이야기들 개념 정리하고 오셨죠? 대단원 마무리 문제 함께 풀어낼 텐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오셔야 합니다. 자, 1번부터 쭉쭉 나가면서 문제들 풀어내는데 필요한 팁들,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항들, 그리고 어떻게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마무리 문제 1번부터 가시지요. 넓이가 8파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이야기입니다. 부채꼴이 있어요. 중심각의 크기가 지금 4분의 파이. 호도법으로 주어져 있죠. 여기가 4분의 파이. 60분법으로는 45도입니다. 그때 넓이가 8파이래요. 이 호도법에서는 항상 이 호의 길이인 L,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인 R, 이 중심각의 크기 세타, 얘네들을 가지고요 넓이에 대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 맞죠? 지금 세타와 넓이 S를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호의 길이 L이라는 건 R 세타 이렇게 돼요. 부채꼴의 넓이 S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세타랑 S예요. 그럼 여기에는 S를 압니다. 그리고 세타를 알아요. 아, 반지름의 길이 R을 구해낼 수 있겠구나. 맞아요. 대입합니다. 8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의 중심각의 크기 4분의 파이. 파이 약분했어요. 선생님, 여기 분모가 8이고요. 분자 R제곱 있어요. 양변에 8배 하면 R제곱은 64 되는 거 맞죠? R은 플러스 마이너스 8입니다. 당연히 8이겠죠. 왜? R은 0보다 크니까, 길이니까. R이 8 나는 걸 알았습니다. 얘가 8이에요. 이제 호의 길이 L 구할 수 있어요? R세타. 그냥 둘만 곱하면 된다면서. 8에 4분의 파이를 곱합니다. 얼마? 2파이가 되네요. 지금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 반지름의 길이, 그리고 넓이까지 이 관계식들을 아시면 돼요. 이 중에서 어떤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차례대로 구해갈 수 있는 거 맞죠? 세타랑 S를 아니까 이 식으로 온 거지. 만약에 S랑 L을 알아요. 그럼 R의 식으로 갔겠죠. 선생님, R과 세타를 압니다. 그럼 위에 있는 식으로 갔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두 개가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 3개가 있으니까 대입하는 순간 답은 나올 거야. 마무리 1번 문제였습니다. 간단하죠? 대단원 마무리 2번으로 갑니다.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에요. 근데 탄젠트 세타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삼각함수로부터 나머지 두 개의 삼각함수를 구할 수 있니? 그럼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의 삼각함수로부터 나머지 두 개의 삼각함수, 두 개의 삼각함수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만 알 수 있어요? 나는 크기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삼각함수는 크기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부호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삼각함수로부터 나머지 두 개의 삼각함수의 크기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호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부호를 알려면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알아야 제 1사분면부터 제 4사분면까지 나는 각 사분면에서 양수인 삼각함수의 부호들을 알아요. 제 1사분면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도, 코사인도, 탄젠트도 다 양수입니다. 제 2사분면 사인만 양수죠. 제 3사분면 탄젠트만 양수죠. 제 4사분면 코사인만 양수죠. 얼, 싸, 안, 코 기억나요? 그럼 제 3, 4분면의 각이래. 어디? 여기. 탄젠트만 양수네요. 보이죠? 그럼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 오케이.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알아야 나머지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고,
하나의 삼각함수로부터 나머지 두 개의 삼각함수는 크기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삼각함수는 부호와 크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들을 결정하는 거다. 됐어요? 그럼 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첫 번째 방법. 정의를 그대로 이용해요.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래요. 그럼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돌다가 멈춰섰어. 아, 여기 있구나. 이런 각이네요. 세타라는 건. 근데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래. 탄젠트 세타는 여기 위에 점 P를 잡으면 X좌표, Y좌표 했을 때 X분의 Y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2분의 1이래요. X가 2고 Y가 1이라는 이야기야? 아니죠. 제 3, 4분면이니까 X의 부호도 마이너스, Y의 부호도 마이너스. 근데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구하세요.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1칸 내려가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잡는 거구나. 그럼 원점에서부터 점 P까지의 거리 루트 5, 짜잔!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R분의 Y좌표 마이너스 1입니다. 선생님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요? R분의 X좌표 이렇게 가는 거지. 둘의 합을 구하래. 답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입니다. 유리화하고 나면 5분의 3 루트 5 앞에 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삼각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나는 해석하고 싶은 다른 방법은 없니? 부호 결정해야 된대. 그럼 부호와 크기를 따로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왼쪽과 같이 생각을 하면 제 3, 4분면의 각이니까 X좌표도 마이너스, Y좌표도 마이너스 되는 거 자연스러워요. 사인도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 자연스러워. 근데 혹시라도 부호 실수할까 봐. 그러면 사인이라 해도 코사인이라 해도 처음부터 얘들을 마이너스 붙여놓자. 몇 사분면의 각이니? 제 3, 4분면의 각이에요. 제 3, 4분면의 각이니까 부호 먼저 결정. 선생님 그럼 크기는요? 이제는 크기는 삼각함수의 정의가 아니라 삼각 비로 해결을 해도 되는 거죠. 비로. 여기를 그냥 세타라고 생각해봐. 2, 1 이렇게.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잖아요. 근데 그냥 삼각 비 우리 크기만 알면 되니까. 루트 5 적죠. 사인 세타 루트 5분의 1 코사인 세타 루트 5분의 2 여기에 부호 체크해주면 똑같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사고하는 게 계산하는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 더 적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 표현도 같이 적어둡시다. 직선 y는 2분의 1x가 있어요. 그때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직선 y는 2분의 1x 위에 점 P가 있는데 점 P가 제 3, 4분면 위에 있습니다. 3, 4분면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선생님 직선을 먼저 생각을 해요.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y는 2분의 1x.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제 1, 4분면이 아니라 제 3, 4분면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점 P를 딱 잡아. 기울기가 2분의 1이네.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네요.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네요. 이거 똑같은 표현인 거 맞지? 돼요?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고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입니다 라는 표현이나 직선 y는 2분의 1x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점 P는 제 3, 4분면에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때 이 이루는 각 OP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구해봐, 코사인 세타 구해봐 방금 푼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표현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함께 정리해 두자. 대단한 마무리 2번이었습니다. 3번으로 가시죠. 삼각함수가 있어요. 그래프 그리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근데 그래프 보고 각각의 개수들을 찾아낼 수 있니? 이런 이야기네요. 선생님 y는 a배의 코사인 bx 조금 더 응용할까요? bx 플러스 c 더하기 d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각각의 개수 a, b, c, d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한번 정리하고요. 문제는 간단하니까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a가 어떤 것에 영향을 줘요?
얘는 진동의 폭을 결정하는 요소야.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가 2배가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 3배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 2분의 1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진동의 폭을 결정을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x 앞에 붙어 있는 b. 얘가 변화하는 속도에 영향을 줘요. 변화 속도. 그래서 주기에 영향을 미치죠. A라는 건 최대 최소에 영향을 미치고요. B라는 건 주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생님, 그럼 C와 D는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C는 독립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B와 함께 묶여서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결정을 하죠.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면 C를 찾아내는 게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근데 보통 이제 평행이동을 직접 찾지는 않고요. 그냥 어떤 한 점을 대입해서 C를 찾아내곤 합니다. 선생님, D는 뭘 의미합니까? D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의미하죠. 생각해봐. 좌우로 움직였어요. 최대 최소 변할까? 안 변하죠. 주기 변할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C라는 애는요, 최대 최소 주기랑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D, 위아래로 움직였어. 주기가 변하진 않죠.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변해요. 여기 있는 A와 D가 함께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최소값, 절대값 A, 최소값, 마이너스 절대값 A입니다. 근데 여기에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하니까 D들을 더해주면 되죠. 그럼 주기는요? 주기라는 애는 원래 삼각함수,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잖아요. 만약에 x 앞에 2가 됐어. 2배만큼 빨리 움직입니다. 그럼 주기는 절반이 되죠. x 앞에 3이 됐어요. 3배만큼 빨리 움직여요. 주기는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b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많은 문제에서 점수를 주고자 할 때 너네가 이 개념 아니? 그럼 이 문제 맞출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문제들은요, A도 B도 다 양수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 뒤쪽에 난이도가 있는 문항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A와 B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C를 구해내는 게 조금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죠. 봅시다. Y는 A 곱하기 코사인 BX 플러스 C예요. 여기 있는 A와 C가 최대 최소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선생님, X 앞에 붙어있는 B가 주기에 영향을 미치네요.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죠. A도 B도 전부 다 양수입니다. 최대값이 3이에요. 절대값 A 플러스 C.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 원래는 어떻게 돼 있는 거니? 원래는 진동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3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 누가 있어요? 1이 있어요. 1에서부터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지금 이만큼씩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에 A는 2야. 얘가 진동의 폭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위로 1만큼 들어 올렸네? C가 1이야. A가 2고 그리고 C는 1이야. 이런 것들을 진동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1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만큼씩 움직이는구나. 돼요? 근데 잘 안 되면 이런 계산을 하셔야죠. 절대값 A 플러스 C가 3입니다.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이에요. 위에서 아래 거 더해. 그러면 2C가 2, C가 1 대입하는 순간 A가 2. 그냥 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B는요, 주기를 보셔야 돼요. 꼭지에서 꼭지 혹은 여기 골짜기에서 골짜기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꼭지에서 꼭지 보는 순간 0부터 파이까지잖아요. 주기가 파이야. 주기가 파이네. 원래 주기는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B의 크기로 나누는 거죠. B가 양수래. B는 얼마? B는 2네요. A가 2, B가 2, C가 1, 3번 끝. 넘어가죠. 4번으로 갑니다. 함수 y는 파이, sin 파이 x. y는 sin 파이 x. x 앞에 파이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얘가 주기에 영향을 주겠네. 원래 sin의 주기는 2파이야. 근데 x 앞에 개수 제로 나눴어? 그럼 주기가 2네요. 주기가 2인 sin 함수입니다. 그치? 근데 y는 10분의 3x. 10분의 3x. 직선이죠. 0,0을 지납니다. 얘는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10분의 3인 직선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별표. 어떤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들보다는요 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돼요. 근데 고난도 문항 속에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혹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딱 나오는 순간 우선 그려야지. 그리고 나서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 그냥 관찰해야지. 그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냥 그리는 거야. 누구는 되게 빨리 푸는 것 같던데요? 걔는 많이 그려봐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면요 지금 손으로 직접 그리셔야 돼요. 어디까지? 우선은 계속. 근데 직선을 딱 보면 사인이라는 건 항상 최대 최소가 있거든요. 최대값이 플러스 1이에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만 그리면 되겠죠. 맞아?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벗어났어. 그럼 절대 만날 리가 없으니까. 그려봅니다. 최대값이 플러스 1. 얘는 넘지 못하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사인 함수라는 건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맞지?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퉁. 여기가 1, 여기가 2. 한 번 더 갈까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퉁. 3, 4입니다. 선생님 왼쪽도 똑같죠? 여기 0이고 그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한 번 더.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오케이. 얘가 y는 사인 파이 x입니다. 주기 2인 것 보이죠? 최대값, 최소값은 변하지 않아요.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변화하는 속도에 영향을 주고 주기에 영향을 미치네요. 근데 직선을 봤어. 0,0 지난다면서요. 여기 지나요. 기울기가 10분의 3인 직선이야.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언제 y좌표가 1이 될까? 언제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될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중요해요. 선생님 언제 1이 돼요? 3분의 10일 때. 3 약간 넘을 때네. 3보다 조금 넘을 때 여기 1이 돼. 여기 3분의 10,1입니다. 쭉 직선이 이렇게 가는 거지. 왼쪽에서도 그리셔야 돼요. 선생님 언제 마이너스 1이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일 때. 아, 이 점도 지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 나는 저 순간이 x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개수만 셀 수 있거든요. 몇 번 있습니까? 왼쪽에 하나, 둘, 셋 생겨요. 가운데 하나 보이죠? 당연히 대칭성이 있으니까 오른쪽에도 3개 나타나겠네. 아, 다음번에는 나 한쪽만 그려야지. 다음번에 한쪽만 그려도 오른쪽에 3개 나타났어? 그럼 왼쪽에도 당연히 3개 나타날 거니까. 그럼 몇 개 생깁니까? 3개, 가운데 하나, 오른쪽에도 3개, 7개가 생겼네요. 얘가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표현이 되면요.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사인 파이 x는 10분의 3x.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와, 이 방정식 나 풀 수 있나? 못 풀지. 이 방정식의 실근 구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구해요. 실근이란 건 뭡니까?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 x좌표. 여기 교점 x좌표 얼마인지 아니? 몰라. 교점 x좌표 얼마인지 아니?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근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 개수는 구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문제에서 표현되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아, 내가 풀지 못하는 방정식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 어떤 생각?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거구나. 방정식에서 실근이라는 건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니까. 선생님 여기에서 교점이 7개 생겼어요.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이 7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구하지 못하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니? 생각합니다. 함수의 그래프만 그려낸다면 실근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 개수는 구해낼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고난도 문항에 출제된 포인트라고요. 4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5번으로 가지요. 함수 y는 하고 있어요. 코사인과 사인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코사인만 있네요. 이뻐. 코사인만 있으면 사실 얘들을 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입니다. 이런 걸 쓰지도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게 심지어 복잡해 보여. 그럼 치환하면 됩니다. 코사인 x를 t라고 하자.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상해. 2차 함수죠. 마이너스의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으니까 플러스 4분의 1이 필요하네요. 선생님 위로 볼록하네요. 최대값 언제? t가 2분의 1일 때. 그때 최대값입니다.
라지 m으로 표현해볼까? 라지 m은 4분의 1이에요. 근데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값은 구할 수 있어요. 꼭지점. 최소값 몰라. 실수한 거지. 빠뜨린 겁니다. 뭘? 치환하는 순간 뭐가 와야 돼요? 범위가 와야지. 치환하는 순간 이 t라는 문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t의 범위가 와야 된다고. 2차 함수네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양쪽 경계 포함 이만큼만 나타나네요. 없어. 양 끝에는. 최대값 맞습니다. 최소값 느껴져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최소값 t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네요. 라지 m 곱하기 스몰 m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정답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었으면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것으로부터 상가함수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치환합니다. 치환하고 나니까 2차 방정식, 치환하고 나니까 2차 부등식, 치환하고 나니까 2차 함수 이런 형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만 잊지 말자. 치환하면 범위가 와야 돼. 5번이었습니다. 6번으로 가죠. 6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별표 하나 칠게요. 그냥 막 어렵고 중요하다기보다 처음에 보면 조금 당황해요. 별표 말고 그냥 체크만 할게요. 그냥 기억하자. 탄젠트 1도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탄젠트 2도는 모르죠. 탄젠트 3도, 탄젠트 4도, 탄젠트 5도 모릅니다. 근데 이건 알죠. 탄젠트 30도는 알아요. 탄젠트 45도도 알아요. 탄젠트 60도도 압니다. 그러니까 특수각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알지만 특수각이 아닌 애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해요? 각각은 알지 못하지만 이 식의 값은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관계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중학교 삼각비. 지금 이 문제는 삼각함수에서 뭔가 특별한 걸 사용하지 않아도요. 그냥 중학교 때 삼각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A랑 B랑 C. 각 A를 마주보고 있는 변 A 길이, 각 B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각 C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이렇게 주어졌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사인 A는 어떻게 되니? 코사인 A는 어떻게 되니? 탄젠트 A는 어떻게 되니? 반면에 사인 B는 어떻게 되니? 코사인 B는 어떻게 되니? 탄젠트 B는 어떻게 되니? 얘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사인 A 갑시다. 얘가 기준이에요. 빗변 C. 높이가 A, 밑변이 B. 사인 A 불러보세요. C분의 A 맞아? 코사인 A C분의 B. 탄젠트 A B분의 A. 오케이, 잘했어. 이제는 각 B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야. C가 밑변인 거 맞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어요? A가 밑변이야. B가 높이에요. 사인 B 불러보세요. 시작.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B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B 밑변분의 높이. 오케이. 이제는 관찰합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관찰해서 규칙을 찾으셔야 돼. 뭐가 느껴져요? 사인 A와 뭐가 같아요? 코사인 B가 서로 같구나. 코사인 A와 사인 B도 같구나. 와우, 신기하네요. 근데 탄젠트 A랑 탄젠트 B는 어때요? 얘는 그냥 역수네요, 역수. 근데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 직각이야. A가 몇 도니 몰라. B가 몇 도인데 몰라. 근데 둘이 합쳐서 90도기만 하면 이런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사인 하트와 별표와 코사인 하트는 서로 같습니다. 별표 더하기 하트가 90도일 때, 혹은 얘가 2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더해서 90도가 되면 사인과 코사인 얘들 값이 같아요. 선생님 사인 3도가 있습니다. 코사인 87도가 있어요. 얼만데요? 몰라. 근데 같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려보니까. 사인 10도가 있어요. 얼마니? 모릅니다. 코사인 80도랑 같다는 사실은 알아요. 첫 번째 모양. 별표 하트가 90도입니다. 두 번째 모양. 탄젠트 별표 곱하기 탄젠트 하트 곱하면 1. 얘들이 서로
역수관계라는 걸 압니다. 역수관계 다시 한번. 탄젠트 3도가 있어요. 얼마인지 모르죠. 탄젠트 87도가 있습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둘이 곱하면 얼마? 1이에요. 맞아? 한 번 더. 탄젠트 10도가 있습니다. 얼마인지 몰라. 탄젠트 80도가 있습니다. 얼마인지 몰라. 곱하면 1. 왜? 더하면 80, 더하면 90도니까. 근데 이런 관계들은 그냥 삼각 비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다고요. 찾아보면. 문제 볼까요? 갑니다. 탄젠트 1도, 탄젠트 2도, 탄젠트 3도 쭉쭉쭉쭉 가니까 탄젠트 88도, 89도까지 89개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값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제 눈에 보여. 관계가 보여. 탄젠트 1도와 탄젠트 89도, 얘들이 짝이네. 왜? 곱이 1이니까. 얼마인지 모르지. 탄젠트 2도와 탄젠트 88도, 얘도 짝이네요. 곱이 1이에요. 선생님 두 개씩 양쪽 끝에 애들끼리 묶으면 곱이 항상 1이에요. 그럼 1, 1, 1, 1 답이 1이겠네요. 이렇게 사고하시면 안 돼. 89개잖아요. 그러니까 1이 44개 나와요. 근데 짝이 없는 애가 하나 있지. 탄젠트 누구? 45도. 물론 답은 맞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1이 44개, 여기에 또 1 곱해. 그러니까 정답은 1이 되는 거죠. 계산은 깔끔하네요. 관계를 모르면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관계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의 대단한 마무리 6번이었습니다. 하나 더 플러스 연습합시다. 누군가가 이런 문제를 냈어요. 사인 제곱 1도, 사인 제곱 2도, 쭉쭉쭉 사인 제곱 88도, 마지막 사인 제곱 89도가 있어요. 얘도 위에랑 쌍둥이 문제야. 사인 1도부터 사인 89도까지 제곱해서 더하는 거야. 몇 개? 89개입니다. 얘도 분명히 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내가 각각의 값을 알지 못하니까. 사인 1도 얼마니? 모르죠. 사인 제곱 1도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고칠 수 있어? 사인 제곱 89도. 사인 89도랑 코사인 1도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사인 제곱 89도는 코사인 제곱 1도랑 같아요. 사인 제곱 1도랑 코사인 제곱 1도랑 얘가 세트구나. 합이 1입니다. 사인 제곱 2도와 사인 제곱 88도, 얘가 코사인 제곱 2도랑 똑같은 거거든. 더하는 순간 합이 1입니다. 근데 몇 개 있어요? 89개 있어요. 두 개씩 묶습니다. 몇 쌍 나와? 44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남지. 1이 44개 있구나. 44. 근데 여기에 짝이 없는 애가 있어요. 사인 제곱 45도. 가운데 있는 애. 44 더하기 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에요. 2분의 루트 1이라고 하셔도 되고. 근데 제곱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야. 얘는 44 더하기 2분의 1이네요. 정답 2분의 89.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쌍둥이 문제 누가 출제될지 몰라. 근데 이런 것들은 성질을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반면에 성질을 모르면 손대기가 힘들죠. 내가 처음 봐서 풀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크죠. 근데 한 번만 보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맞춰낼 수 있을 겁니다. 6번 함께 했습니다. 7번으로 가시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아요. 얘가 문제네. 절대값 sin x. 절대값 sin x?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만약에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 만약에 풀 수 없다면 함수의 그래프로 가야 되는 거죠. 함수의 그래프에서. 방정식의 해니까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사실 더 힘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 방정식 어떻게든 풀어야죠. 근데 왜 못 푸는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절대값이 문제인 거예요. 절대값이라네. 얘가 문제야. 절대값은 보이는 순간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절대값을 어떻게 없앱니까? 범위를 나눠야지. 절대값 A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A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A예요. 근데 언제 A 그대로 나오니? 언제 마이너스 A 부호가 반대가 되어 나오니?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와요. 근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부호를 바꿔서 나오지. sin x도 마찬가지 아닐까? 절대값 sin x라는 애는 sin x 그대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sin x가 될 거야.
근데 언제 그대로 나오니?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sin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와. 오케이, 문제 풀러 갑니다. 절대값이 있는 순간 절대값을 없애야 돼요. 범위를 나눠서. 첫 번째,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sin 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대로 나와요. 2배의 sin x는 1입니다. 아,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구나. 선생님, sin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sin x 더하기 마이너스 sin x. 얘가 1이래요. 좌변이 0인데 우변이 1이네? 이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할 수가 없어. sin x가 0보다 작으면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 라는 의미죠. 그럼 위에 있는 것만 풀면 되네요. sin x가 2분의 1이래. 이거 찾을 수 있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습니다. 가지요. sin 함수의 그래프 그립니다. 이젠 절대가 없으니까 간단하잖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퉁 파이 2파이 최대값 플러스 1 최소값 마이너스 1 y는 sin x 2분의 1 되는 순간 찾고 싶어요. y는 2분의 1 그렸습니다. 선생님 두 번 나오네요. 알파랑 베타. 근데 얘네들은 대칭성이 있어요. 하나는 특수가 있어 찾죠? 언제 사인이 2분의 1 되니? 30도일 때요. x는 6분의 파이. 왼쪽에 있는 얘가 6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얘는 뭔데?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러니까 x는 6분의 파이거나 혹은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지. 절대값에 대한 부담감만 조금 떨쳐내면 절대값만 없애면 sin x가 2분의 1 되는 수가 이건 간단하잖아요. 근데 항상 특수각 하나 찾아주고 그리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를 찾고 삼각함수를 포함한 그냥 기본적인 방정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7번이었고요. 이제 8번으로 가시죠. 8번 별표 하나. 고난도 문항에 자주 출제가 되는 포인트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문제는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파이보다 작은 x에 대하여 얘를 딱 봤어. sin x가 얼마? sin x가 3분의 1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하긴 했어요. sin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런 경우에는요. 특수각이니까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sin x가 3분의 2가 되는 순간이 언제니? 단 하나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걔들이 3개나 있대. 알파, 베타, 감마. 와, 알파도 베타도 감마도 생각하기 힘든데 심지어 이걸 구하래요. 어렵죠. 근데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함수의 그래프로 갑시다. y는 sin x 라는 애랑 y는 3분의 2라는 직선에서 교점의 x좌표를 생각을 할 거예요. 우선 그래프를 그립시다. 첫 번째 스텝. 그릴 거야. 2분의 5파이 0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한 번만 더 그릴까요? 여기가 3파이래요. 최대값이 플러스 1입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3분의 2. 3분의 2가 되는 순간 몰라. y는 3분의 2라고 그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교. 만약에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파이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그때 sin x는 3분의 2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 있을까? 0부터 3파이까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하나 알파, 또 하나 베타, 또 하나 감마, 또 하나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나 있어요. 선생님 얘네들 각각을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없어요. 근데 합은 구할 수 있습니까? 합은 깔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얘들은 사실 대칭성을 이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들을 전부 다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그게? 베타를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여기 감마를 2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여기 델타를 3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합을 구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감마가 2파이 플러스 알파, 그리고 델타가 3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합을 구하면 합이 파이, 합이 5파이, 파이 더하기 5파이 정답이 6파이, 이렇게 애들 구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할 수 있어요. 감마 플러스 델타 구할 수 있어요. 왜? 알파와 베타의 평균, 얘가 2분의 파이거든요. 감마와 델타의 평균, 얘가 2분의 5파이거든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 감마 플러스 델타가 5파이, 그러니까 합이 6파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알파랑 델타, 베타랑 감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가운데 대칭축을 두고요, 알파랑 델타의 평균이 2분의 3파이, 베타랑 감마의 평균이 2분의 3파이. 아,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알파랑 델타랑 평균이 2분의 3파이, 감마랑 베타랑 감마랑 평균이 얘도 2분의 3파이. 이렇게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위에 있는 비교,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조금 더 낯설 겁니다. 이렇게 짝을 짓는 모양들, 그래서 얘들 쭉 정리가 되는 모양들 보다 보면요, 이건 더 익숙해요. 근데 이제 우리 본론으로 갑니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요. 위에 거 제가 따로 정리해 드렸어요. 쌤, 알파랑요, 근데 여기 베타랑 감마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예요. 생각해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베타와 감마의 평균이에요. 보여? 베타랑 감마의 평균 가운데 누가 있어요? 2분의 3파이가 있어요. 얘가 2분의 3파이야. 베타랑 감마의 평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 코사인 알파 더하기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는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를 의미하는구나. 알파가 얼마인데 몰라. 근데 각변환하면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2분의 파이가 3개 있어요. 함수가 바뀌죠. 사인 알파로. 근데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니? 제 4사분면의 각입니다. 코사인 F5 플러스 얼사탄코. 제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 알파를 예각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사인 알파 구하래. 알파랑 베타 감마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야. 사인 x는 3분의 2의 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입니다. 무슨 말? 대입하면 성립해요. 사인 알파가 3분의 2, 사인 베타도 3분의 2, 사인 감마도 3분의 2. 와우! 그냥 정답이 3분의 2가 되는구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대칭성을 이룰 때 위에 모양 따로 정리해 드렸어요. 이 모양이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아래와 같은 모양을 보는 순간에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베타와 감마의 평균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베타와 감마의 평균 딱 보는 순간에 2분의 3파이 넣고 나서 뭐 나왔어요? 각변환 나왔어요. 각변환 나오고 나면 사인 알파 구하래. 삼각함수의 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사인 알파는 3분의 2, 사인 베타도 3분의 2, 사인 감마도 3분의 2.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이 방정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값은 딱 3개밖에 없어. 알파, 베타, 감마. 사인 알파의 값 3분의 2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문제가 만약에 모의고사에 혹은 수능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꽤 낮을 거예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대단한 마무리 9번. 좀 부담돼. 8번이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9번도 어렵지 않을까? 9번은 훨씬 더 쉽습니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아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거야.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로 가야 되는 거 맞지? y는 코사인 x가 y는 0과 y는 2분의 루트 2 사이에 있는 범위를 찾습니다. 이는 x의 범위. 그러니까 그리셔야 돼요. 0보다는 커요. 2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등호 생각하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려보자. y는 코사인 x. 어떻게 생겼어요? 1에서부터 내려오죠. 최대값 플러스 1,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내려왔다가 퉁 치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가 2파이예요. 최소값 마이너스 1, 파이일 때 마이너스 1. y는 코사인 x. y는 0이 누굽니까? x축이죠. x축 딱 그었어. y는 0.
얘보다는 커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경계는 포함하지 않죠. 구멍 뚫려 있습니다. y는 2분의 루트 2 그었어요.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근데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위에 있어야 돼.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아래에 있어야 돼. 이 사이. 0에서 구멍 뚫리는 거 경계 포함 안 합니다. 2분의 루트 2가 되는 순간 경계 포함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니? 이 사이에 있는 범위. 여기 사이의 범위.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함수의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거구나. 그럼 언제 2분의 루트 2가 되는지 아셔야죠. 45도 4분의 파이. 맞지? 여기가 4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네. 2분의 3파이랑 얘는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7파이 사이네. 돼요? 경계 생각하면서 답 적어봅니다. 4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요. 또는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7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4분의 파이, 4분의 7파이 등호 들어가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등호 없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 흔히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됐어요? 그래프만 그리고 얘들의 범위만 알면 그냥 그려낼 수 있죠. 대단한 마무리 10번. 오늘 우리 대박이들과 함께할 마지막 문제. 삼각형 ABC에서 세 내각의 크기의 비가 A 대 B 대 C 1대 1대 4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건요. A가 몇 도, B가 몇 도, C가 몇 도, 얘네들의 각의 크기들을 아셔야 돼요. 선생님, 각 A, 각 B 우선 크기가 같네요. 근데 각 C의 크기가 제일 큽니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얘들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각 A, 각 B, 각 C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거네요. 맞지? 그럼 여기가 1대 1대 4니까 만약에 각 A의 크기를 X라고 해봐. 각 B의 크기도 X일 거고 각 C의 크기는 4X겠지. 근데 얘들을 다 더하면 180도 파이가 돼야 되거든요. 맞아? 그럼 가까이 각들 60분법이 편해요? 그럼 각으로 60분법으로 표현하시면 되고, 호도법이 편해요? 그럼 호도법으로 표현하시면 되고. 60분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 30도입니다. 여기도 30도입니다. 여기가 120도입니다. 오케이. 1대 1대 4구나. 맞아? 근데 세 변의 길이비를 구하래요. 각 A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각 B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각 C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근데 얘네들은 서로 길이가 같잖아. 그럼 이 길이비를 구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비를 구하려고 하면 얘를 잘 몰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도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각 먼저 찾았어. 특수각입니다. 땡큐. 수선의 발 내렸어요. 직각 60도, 여기도 60도. 표현해 볼까요?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 얘를 K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가 루트 3K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2K가 될 거고, 얘도 2K가 될 거고, 여기에 루트 3K가 될 거고, 와우! A 대 B 대 C는 A 대 B 대 C는 2K 대 2K 대 2루트 3K. K는 0보다 크다. 약분합니다. 1대 1대 루트 3 끝.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뭘 이용한 거예요? 그냥 특수각 삼각비 그린 거예요. 30도, 30도, 120도 보는 순간 와우, 이거 나 아는 거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활용, 변의 길이비는 뭐랑 비례하더라? 마주본 대각의 사인 B에 비례하더라. A 대 B 대 C는 이렇게 풀라는 게 의도겠죠, 원래는.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야. 사인 30도? 사인 30도? 사인 120도? 2분의 1대 2분의 1대 2분의 루트 3이니까 1대 1대 루트 3이라고 표현하자. 이걸 의도한 거였겠죠. 근데 변의 길이비는 사인의 B랑 비례해. 이런 내용을 몰라도요, 그냥 특수각 삼각비만 알아도 이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하나만 더. 이게 변의 길이비가, 변의 길이비라는 게 얘가 각의 사인 B, 얘랑 이제 같거든요. 근데 그게 굳이 그렇게까지, 만약에 이런 표현 보세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만약에 얘가 뭐 4대 3대 2입니다. 라고 주어지더라도 나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아, A 대 B 대 C가 4대 3대 2구나. 그럼 삼각형을 만약에 그렸어. 여기 4K, 여기가 3K, 여기가 2K, K가 0보다 커. 뭐 이렇게 애들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주어졌어요. 위와 같은 표현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가 7대 5대 6입니다. 만약에 이랬더래. 위에 있는 표현이랑 아래에 있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표현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죠.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A 플러스 B는 7K, B 플러스 C는 5K, C 플러스 A는 6K. 이 순환되는 형태들 기억나요? 쫙 다 더하면 2배의 A, B, C의 합 5K, 얘가 18K 이렇게 되네요. 아,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K랑 같다는 이야기구나. A 플러스 B가 7K인데 C가 2K란 이야기네. B 플러스 C가 5K인데 B가 4K란 이야기네. C 플러스 A가 6K인데 A가 4K죠. 그 다음 B가 3K란 이야기네. 아, A 대 B 대 C가 4대 3대 2란 이야기구나.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주어져 있어요. A 대 B 대 C가 주어진 거랑 똑같아. 아래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더라도 A 대 B 대 C의 비율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단원 마무리 1번부터 10번까지 10문항이나 함께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항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어려웠던 문항들,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던 문항들 체크하고 꼭 2번,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